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도지사 후보 TV토론회가 어젯밤 열려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이 세 후보들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대책 등 공약 부분에서는 진지하게, 또 자질 검증에서는 한 채의 양보 없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수, 김태호, 김유건 세 후보는 90분 동안 숨돌릴 틈 없는 공방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경남 경제 위기에는 홍준표 전 지사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태호 후보가 경남지사를 지낼 당시 조선산업 위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님의 재적 시절의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를 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도민들께 좀 책임을 인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드루킹 사건 특검과 관련해 김경수 후보의 책임을 지적하며 도민들께 사과할 뜻이 없는지 따졌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된다면은 그 미래를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바른미래당 김유건 후보는 자신은 실물 경제를 잘 아는 기업인으로 경남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정치인 출신이 경남지사를 맡아 지역을 망쳤다며 김경수, 김태호 두 후보를 함께 비난했습니다. 이 자리는 두 후보님과 같은 정치 경력자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두 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약을 이야기하고 산업을 이야기하고 경남도민의 생계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지사 후보들은 김해 신공항에는 이견을 보이며 설전을, 미세먼지 대책과 공공의료에는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경남 각 투표소 308곳에서 시작돼 이 시각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는 오늘 아침 각각 진주와 창원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당일인 오는 13일 투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전투표는 저녁 6시에 마감되고 내일 아침 6시부터 다시 시작돼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지만 사전투표율에 따라 득실 계산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주민센터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남 지역 사전투표소 308곳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니. 투표 용지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 또는 군수, 지역구 도의원, 시군 의원 등 모두 7장.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김해을 지역은 8장입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경우 이렇게 지급해주는 봉투에 투표용지를 모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11.9%, 2016년 국회의원 선거 12.2%, 지난해 대통령 선거 26.8%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대 이하 참여가 가장 높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투표가 처음인데 저가 투표를 안 해놓고 다른 이제 뽑힌 정치인들을 나무랄 수 없으니까 국제적 사항에 중요한 이슈도 많고 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바로 뽑아야겠다. 꼭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사전투표를 하고.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에 나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젊은 층 참여율과 선거 당일 투표율, 북미 회담 등 각종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득실 계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는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대신 장례를 맡지만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소외된 이웃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텅 빈 화장장 대기실.
슬퍼하는 이 하나 없이 40대 남성의 쓸쓸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한 줌 재로 남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자치단체 위탁을 받은 장례 지도사만이 지켜봅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입니다. 자주 오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누가 사진을 붙일 것이며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안쓰럽지.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뿐만 아니라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0명, 4년 전보다 57% 늘었고 경남도 103명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장례를 마치만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기도 어렵습니다. 영안실 안치부터 화장, 공안당까지 최소 평균 100여만 원은 들지만 창원시의 예산은 75만 원. 수위 갖추기도 빠듯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예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신발 하나도 못 신겨드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 장애가 아니잖아요. 서울시는 자치단체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도 마련하는 등 장례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대부분 자치단체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존엄 측면에서 복지를 생각해야 돼요. 소외된 이웃의 죽음에 최소한의 존엄을 갖추도록 사회적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오늘도 무척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경남 지역은 일부 내륙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요. 지도에 붉게 표시된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심해지면서 공기는 더욱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더욱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 지역은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시야가 다소 답답합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김없이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오존 농도도 덩달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20도 안팎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의령과 함안 31도, 창원과 거제가 2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합천 33도, 진주와 사천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 날씨는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날씨가 차차 흐려지면서 더위와 먼지를 해소해줄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5분쯤 함양군 지곡면 대전 통영고속도로 진주 방향에서 화물차 4대와 승합차 2대, 승용차 1대 등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병으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를 자신의 차로 가로막은 44살 박세훈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LG복지재단도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해 박 씨에게 LG 의인상과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함안 지역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40대 운전자의 화물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막아 세우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제 수협 직원 사망과 관련해 전국 사무금융노조가 거제 수협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사무금융노조 부울경본부는 고인의 죽음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지만 거제 수협의 책임 회피로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 달 300시간에 이르는 노동시간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드러났다며 천막 농성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 지어진 창원교도소의 이전 공사를 맡을 사업자가 오는 21일 선정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현재 창원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를 내서읍으로 옮기는 공사를 2021년 시작할 계획입니다. 창원 내서읍 평성리 21만 제곱미터에 들어설 예정인 새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에는 국비 등 1,3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뽑는 6월 외국인이 가볼 만한 곳으로 창녕 우포늪이 추천됐습니다. 창녕 우포늪은 국제적인 보호습지 지역이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가시, 연꽃 등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